애매한 물건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많은 공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든 공매든 일반 매물도 산정대가 있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형편이 어렵다고 매각을 건매로 날리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함정이 있는 물건들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은 경매나 공매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솔직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오히려 돈을 잃게 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투자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소개한 물건이 하나 조금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위험의 여지가 있어서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욕심이 분명히 이런 물건에 대해서 실수를 할 것이다 하고 소개한 물건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2015-19480-00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관언리에 지금 3개의 필지와 2개의 공장 용지가 나왔습니다. 그 건물하고요. 지금 공장 용지가 나왔고 건물이 나오고요. 미등기 무화과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여기 자체에서 공장 용지가 나오고요. 미등기 무화과 건물 쪽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물건이 현재 5,717제곱미터면은 1,730평이고요. 4,530만원. 요 정도면은 지금 평당 25만 5천원 감정됐고요. 현재 1억 5,400 가면 평당 8만 9천원요. 9만원이 안 되죠. 저렴하다. 왜 이렇게 사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깊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보시면요. 이 물건이 산 이유가 나옵니다. 공장 용지 지목이 나오고요. 생산 관리입니다. 평당 35,300원이면 그러니까 이것도 한 2만 돈 더 되겠습니다. 12만원 하니까 뭐 25만원 책정한 게 맞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덜 옆에 공장이 하나 있죠. 자, 여러분, 이 생산관리 공장이 어떤 공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생산관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외 지역을 계획관리 다음에 좋은 땅들이 우리가 보전관리와 생산관리로 합니다. 이 생산관리 출발점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땅은 아직까지 농지법에 대해 농업진흥구역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관리에 공장이 들어온다면 이 공장들이 있죠. 똑같은 옆에 이 생산관리에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의 물건이 아닙니다. 1차 가공공장,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1차적인 형태의 공장입니다. 똑같은 공장 용지라고 하더라도 생산관리에 해당되는 공장들은 1차 가공공장에 준하는 공장들이구나. 그렇게 평가하시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접에 공장 용지가 100만원이면 여기는 한 50만원 정도 해요. 반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상황 따라서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이렇게 공장 용지라도 25만 5천원 정도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땅이 꽤 큽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이 8,900까지 들어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현장을 볼까요? 이렇게 지금 공장이 뭐가 보이십니까? 이 그림 보시죠. 창고 안에 비어져 있는데 엄청난 쓰레기 폐기물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폐기물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체납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넓은 땅에 폐기물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업 중에 잠깐 쓴 자료 하나 드릴게요. 폐기물관리법 1장 제7조에 파란공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공매나 받을 시에 사업자 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될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또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여러분들 무조건 사다고만 갈 게 아니고 이 물건을 천천히 훑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건물 등기부에서 보시면은 이 건물이 과연 부도가 날 수 있을까 날까 하는 걸 봐야 돼요. 소유권이 98년도 박옥녀 씨가 있고요. 김기숙이 99년도에 매매가 됐고요. 그동안은 좀 복잡죠. 또 강종시 2001년도에 경매로 됐고요. 2000년도에 박행섭 씨가 매매했고요. 23년도 유한회사 마한석재에서 매매를 했고요. 안정자씨 다시 가져갔고 가등기가 있네요.
유한회사 대한청정이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대한우드. 조금 설것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에 유한회사 대한우드에서 가져갔네요. 그리고 건저당이 3억 7,200이면 1,700 정도에서 뭐 한 20만원 정도 주시면 있다고 봅니다. 매매額 2억 4천에 있었고요. 2010년도에 2억 5천 6억에 매매가 됐네요. 최종 매매가니까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3억 7,200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압류가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물건을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건저당이 2016년도 1억 500짜리,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3억 7,200인데 배분 요구액은 1억 6천입니다. 6억의 공장을 사서 지금 군산시청에서 세금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배분 요구 금액이 371만 6천원, 400만도 안 됩니다. 6억짜리를 매매한 물건을 개인 건저당이 1억 500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정금액이 3억 7,200이지만 배분 요금액이 1억 6천이니까 이걸 날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유한회사가 4억 4천, 이거 지금 매매가 6억으로 따지면 건저당 가 포함해도 6억 조금 더 넘어갈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400만 안 되는 돈 때문에 현재 이대로 공매가 낙찰이 결정이 됐다면 최소한도로 3억 가까운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들 다 갖고 돼요. 어느 바보가 3억을 버릴까요? 그리고 이 물건이 8,900까지 왜 떨어졌을까요? 이에게 숨은 폐기물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이분이 낙찰을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스티로폼으로 보이는 거는 조금 덜할 경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아마 건설 폐기물 쪽이에요. 이쪽은. 여기는 아마 석재 슬러그 쪽이고요. 복잡 단단한 아마 폐기물의 종합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추론으로는 이 공장이 영업을 중단하고 나서 일부 업자들이 이 폐기물들을 여기에 대량으로 버렸지 않나. 그리고 공장을 고의적으로 날린 겁니다. 아마 1억 5,600억 받으신 이분은 이 폐기물에 대한 조항을 알고 받으셨는지, 체납자가 버렸지만 결국은 낙찰받은 사람이 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이 공장의 문제가 생산관리에 1차 가공 공장에 불과한 공장이고, 두 번째는 이 폐기물의 함정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9,000원까지 떨어지고, 이분은 9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1,730평이나 되는 공장을 평당 9만원 받으면 뭘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공장은 뭘 해도 아마 1차 가공 공장에는 가능할 겁니다만, 문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는 거죠. 제가 2011년도에 공고 공부를 할 때 저에게 강의하시던 분 한 분이 부산에 한 20억짜리 이런 케이스의 공장을 받았습니다. 뭐 수용 보상을 할 거라고 해서 받았는데 결국은 거기에 놓여있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약 30억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물건을 진행 중지를 한다고 제가 간접 경험으로 들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물건 또한 1억 5,600에 받았지만 아마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는 이 처리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물건은 아마 잔금을 낼지, 그리고 내고 나서 앞으로 이 물건이 어떻게 진행돼 갈지 제가 이 물건을 주시하면서 피드백을 해서 한 1년이나 2년 뒤에 이 물건의 변화 추세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폐기물에 관해서 얘기가 될 때 이 물건의 변동 상황을 짚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공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가 되지 않고서는 단지 물건이 사다 하는 이유만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모처럼 모은 재산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좀 더 깊은 공부를 해서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경기가 어렵다고 할 때 압류 물건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